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코스닥 이번엔 급락 사이드카입니다. 전날엔 급등 사이드카였죠. 이번엔 급락 사이드카다라는 겁니다. 공매도를 금지시킨 뒤에 널뛰기 증시다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떻게 이 장이 이어지겠느냐? 그 부분도 오늘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 기사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노조개혁 2라운드 유령조합원 잡는다입니다. 네, 정부가 노조 조직도 투명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를 좀 볼까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조법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노조가 행정관청에 조직 현황을 통보할 때 세부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구분해서 밝히도록 하는 게 골자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회계 투명성 시행령을 수정을 하면서 회계 투명성이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지금 이제는 조직, 노조 셀프 신고 인원 뻥튀기 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조직도 투명화를 좀 추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정부 입법 예고의 노동계는 자율성 침해 아니냐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12일 만에 다시 만난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만났습니다. 10월 26일에 만나고 불과 12일 만에 또 만났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조희대 전 대법관 유력 검토입니다. 네, 지금 대법원장 공석이 된 지 4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소장도 곧 임기가 만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 언제 올리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희대 전 대법관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식당, 카페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동안 이 플라스틱 빨대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종이 빨대 쓰고요. 이 종이컵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매장에서 먹을 때는 머그컵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사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종이 빨대가 더 비싸고 이 설거지를 하려면 머그컵 설거지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했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매장 종이컵 다시 허용, 일회용된 친환경 의지. 네, 친환경 의지가 지금 일회용이 됐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부 금지 정책 철회, 플라스틱 빨대도 완화, 감축 노력이 원점으로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종이컵 사용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결이 다른 기사를 두 개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아우 맞아. 어제 추워도 너무 춥더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어제 정말 패딩을 꺼내 입지 않은 분들은 와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사실 보면 이분만 패딩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사실 패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동이죠. 오늘은 더 춥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여기도 다 지금 패딩을 입은 그런 모습이죠. 시작된 겨울 최저 영하 3도입니다. 어제는 체감온도만 영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최저 영하 3도, 이 체감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침이 더 춥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낮밤 기온차가 15도가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감기 잘 걸리죠.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오늘도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자입니다. 아침부터 왜 아픈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인요한 만나 뼈 때린 김종인, 국힘 약 안 먹겠다는 환자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두 사람 지금 밝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지금 만나면서 지금 들어가는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무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두 사람 한 40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얘기를 하고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무슨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하여튼 뭐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당신이 의사이냐? 근데 좀 칭찬을 해주셨어요. 처방은 참 잘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그 약을 먹어야 된다. 그 환자가 이준석 대표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내가 만났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처방은 참 잘했는데 그 처방한 약을 환자가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그 환자가 이준석 전 대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서울에는 환자가 없고 부산에 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자가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를 한 거였었죠.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분이 환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 그 전에 환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처방은 잘했는데 약을 환자가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다라고 해서 그 환자가 누굽니까? 물었는데 점점점 말을 안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번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환자가 누굽니까? 라고 다시 물었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환자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좀.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어? 국민의힘이 어떤 약을 안 먹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 혁신안이라는 걸 여러 개 만들어냈는데 그것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의 무슨 뭐 반응이라는 게 없잖아요. 해당 의원들이 거기에 순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안 먹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먹이려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네. 환자는 국민의힘을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사실 기자들이 인요한 위원장한테만 물어보고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안 물어봤으면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약을 빨리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할 뻔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의힘의 구성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나가서 신당을 차리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제대로 혁신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총체적인 일들이 다 국민의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람을 특정하기보다는 국민의힘 전체가 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요한 위원장의 처방은 꽤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한 2주 만에 완전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 인요한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라고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내놨는데 네. 나오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안을 보니까 표정이 저도 김종인 위원장을 좀 가까이 지내서 압니다마는 꽤나 흐뭇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방과 진단까지 좋은데 이제 그다음에 실행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왜 그게 뒤따르지 않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준 것 같고요. 환자가 약을 먹지 않을 때는 네. 일단은 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 환자가 약을 먹기 위해서 그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들이 이러한 방식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들일 때만이 완전히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 더 들끓게 된다면 아마 그러한 약을 먹게 되는 과정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이 입 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여론의 도움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그래서 기자들이 또 물어본 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배 의원님.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도 좀 몸을 담으셨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뉴한 위원장 만나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안 했을까요? 이제 국힘이 약을 안 먹겠다는 환자라고 규정했다는 말은 네. 이준석 대표가 고민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라는 메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가장 중요한 멘토 중에 한 분이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12월 말에 신당을 창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언급을 안 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유한 위원장이 아마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준석을 껴안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실 수 있도록 인유한 위원장이 역할을 하라. 그렇게 주문했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아,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안 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큰일을 앞두고 찾아가는 분입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거라고 한다면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그러면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것이냐. 지금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했었던 얘기랑 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걸 알면서도 찾아간 이유 혹시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환자는 약을 김종인 통해 압박한 인요한 참모공천 처방도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네,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죠. 액션으로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실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김종인을 통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압박을 한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윤두현 의원님. 예. 압박입니까? 압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상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상적이지 않을까. 방법으로 고려를 하고 찾아간 것이다. 예, 뭐 그건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하나의 행위를 하면은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섞여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도 의견을 전달하고 또 반대쪽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또 직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그 민심이 거기에 따라서 또 어디로 쏠리느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섞여서 하는데 변화는 옵니다. 변화가 그러나 어떻게 오는지는 이른바 국민들의 생각, 네. 정치를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생각과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자기가 처한 입장 네. 이거 같이 섞여서 결론이 날 거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예단하고 가면은 그 헛걸음이 되기 쉽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네. 지금은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그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을지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지 네. 그걸 놓고 지금 이야기가 오가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이 살짝 좀 모호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변화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변화는 인유한 합니다. 혁신안은 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100% 그대로 되느냐? 네. 그건 장담을 못 하죠.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김종필 혹시 전 국무총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정치에 있어서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도 웃을 일이라 그랬어요. 네. 왜? 국민들 뜻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개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일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노력이 국민들에게 마음에 와닿을 때 네. 원하는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예단입니다. 일단 혁신안의 어떤 취지 자체는 살릴 것으로 보이지만 수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연일 얘기를 하죠. 뭐 직접 전화도 건다고 얘기를 진즉에 했고요. 전화 걸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을 빌어서도 또 한 번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압박하는 주체가 누구냐. 네. 다음 기사 보실까요? 4선 김기현 대표 울산 떠날 결심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화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뭐 험지를 가시든지 불출마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제가 실명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알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라고 얘기를 했죠. 전 국민이 다 아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라는 취지로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김기현 대표였었죠. 근데 김기현 대표 울산 떠날 결심을 한 것인가? 라는 이런 어떤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글쎄 뭐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걸로 알고 있고 김기현 대표께서 과거에 저랑 대화하시면서 네.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당과 어떤 국가 발전의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혁신위가 이런 얘기를 띄워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출범하기 전부터 큰 영광은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인요한 위원장 불출마, 험지 출마, 연일 압박, 김 대표 쪽 떠밀리듯 결단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영주 의원님, 사실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 방송에서 김기현 대표 빨리 해야 되는데 좀 시기를 놓쳤다. 지금 해도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기현 대표 지금 떠밀리듯 결단하는 건 또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미 떠밀리듯 결단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말의 어폐가 좀 있어요. 큰 영광을 다 이뤘다. 그렇게 그 강서구 참패 이후에 그 정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왜 사퇴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대표직을 시원하게 내려놓고 본인이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국민힘도 좋고 본인의 영광을 이룬 것도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지요. 그런데 김기현 이기를 어떻게 꾸역꾸역 꾸려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떠밀리듯이 지금 결국에는 혁신위의 결정에 따라서 네. 불출마를 할 것인지 험지 출마를 할 것인지 하는 오양은 이미 빠져버렸다라는 차원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이미 이제 버스는 떠났다고 보고요. 결국에 이제 울산을 떠날 결심이든 어떻든 간에 네. 이 모든 것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는 눈은 아직도 용산이에요. 이게 인요한 발인지 용산 발인지를 지금 계속 뒤에서 타진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인요한 위원장이 말하는 것들이 네. 과연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냐. 이게 사실이라면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네. 아직은 그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장제원 의원이나 권선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김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저는 지금 용산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네. 그러니까 얘기는 아니겠지만 뒤에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어? 물밑소통.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다른 얘기지만 앞서 네. 얘기했듯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그 김종인 위원장을 전 위원장을 찾아간 부분들은요. 그거는 여당의 압박이 안 돼요. 여당의 의원들은요. 김종인 위원장을 어떤 여당의 어떤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한테 버림받은 그냥 정치 노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저는 봐서는 인요한 위원장은 오로지 이준석 전 대표를 잡는 방법의 일환으로 말하자면 김정인 전 위원장을 찾아간 것이죠. 정치적인 스승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압박이 되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혁신의 핵심에 있다. 그 사람, 이 대통령의 의중 자체가 네. 모든 걸 좌지우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그리고 뭐 친윤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제원, 권성도 의원 등등이 아마도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윤심인지 인심인지를 열심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김병미 최고위원님. 네. 근데 사실 지금 얘기를 보면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큰 영광은 다 이뤘다라고 진지게 주변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가 이제서야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와서 이 바깥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결심을 선언할 날이 곧인 거 아니냐. 김기현 대표는 만약에 이 서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용산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김기현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뭐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의중을 파악하고 이런 얘기들은 현실적인 국민의힘의 상황과 전혀 결이 맞지 않는다 얘기를 드리고 네. 김기현 대표 3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부터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미 지난날부터 김기현 대표가 가장 많이 옆에 있으면서 했던 얘기는 나는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울산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도 했고 원내대표, 당대표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영광들 정말 당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치에 대한 큰 미련이 있는 게 아니다. 네. 본인이 해야 되는 마지막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명의 마지막 결정판은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있는 윤석열 정부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년 총선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김기현 대표가 정치인으로 해야 될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김기현 대표도 고심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여기 지도부가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부터의 대혼란 상황을 집권당이 감내할 수 있을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네.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통 선거 때가 다가오면 이런 인적 쇄신은 항상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인적 쇄신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건 소장파들이 초선 의원 등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네. 지금 있는 이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퍼스트 펭귄처럼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나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줄줄이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 나올 수 있는 동력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2011년도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홍정욱 초선 의원 등 그다음 연쇄 불출마 도미노가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11월 예산국회가 아직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정치적인 시기 타이밍이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만 적정한 때가 무르익으면 네. 당에서 당을 위해 자신에 대한 희생 정치에 대한 그 현실화될 가능성들은 여전히 충분히 널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 요것만 좀 추가로 여쭤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미 보선 직후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바깥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 무르익은 시기가 곧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의 얘기도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난 다음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하는가 이런 여론은 있겠죠. 제가 월요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혁신위가 하고 있는 활동을 존중하고 여기서 응원한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전에 당 지도부 최고위원 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렇게 혁신위가 내세우고 있는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퍼스트 펭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만 얘기가 되는 건 아니죠. 말씀 중에 아까 같이 거론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더 있느냐? 김기현 대표 외에도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중진 의원들입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는 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이뤘다 때문에 곧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표현을 빌자면 무르익는 그 시점이 되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얘기도 들려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네. 권성동 의원의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건 아닌데 필리버스터가 지금 곧 되죠. 노란봉투법 등등해서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여기에서 하는 의원들 60명 중에 유일하게 중진 의원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난 모든 영광 다 누렸다와 침묵, 필리버스터 참여는 조금 좀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 한 명이 하면 다들 따라갈 거다.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면 다들 퐁당퐁당 뛰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제가 OX로 좀 여쭤봅니다. 김기현 대표 뒤를 장제원, 권성동도 따를 것이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세 개의 동그라미와 하나의 X가 나왔습니다. 윤두현 의원님. 예. 아니다. 아까 저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 첫 번째 전제는요. 네.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네. 그러니까 민심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네. 자, 이것은 큰 전체의 흐름이고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행동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혁신을 하는 것은 종착역은 국민을 보다 낫게 하자지만은 그 중간의 과정은 뭐냐? 총선 승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 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으니. 네. 자, 선거에서 이기려면은요. 지역구를 사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 지역구는 대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 대체 가능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결과가 똑같을 거냐? 그리고 이 지역구를 상실하더라도 대체 그건 맞네요. 수도권으로 가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익이 클 것인가?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거론되는 세 분이 그 처한 환경이 똑같은가요? 다르죠. 네.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는 이제 그런 게 될 거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을 따지는 그 하나하나를 보고 결정해야 네. 당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 세 분들이 지역구를 옮기거나 뭐 어떤 정치적 그 결정을 할 때 네. 그것은 자기의 의지, 좀 저거한 표현으로 꽃가마를 타고 가는 형식이 돼야 되지 이른바 이 속가내기 떠밀리듯. 형식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많은 변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많은 변수가 있고 악만 디테일에 있다. 어쨌거나 총선 승리라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중진들을 빼는 게 맞느냐도 또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김영배 의원님. 네. 또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뭐 지역은 다르지만 좀 큰 틀에서 좀 정당은 좀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5를 드셨어요. 나갈 것이다. 지금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심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가진 가장 큰 중요한 무기이자 장점이 결국은 나누어줄 자리도 많고 또 이후에 정치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산의 부산시장이라는 자리도 있고요. 또 총리, 장관, 그리고 그 이후에 당대표. 이런 이제 집권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 네. 그래서 정치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대통령과 함께 결정하느냐 여부가 제일 저는 핵심 잣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했던 연설이나 그때 보여주셨던 뭐 여러 모습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을 다니시는 행보 이런 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점차로 대통령의 결심 여부와 연관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저 말이 네. 김기현 대표가 만약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네. 대체로 다수의 중진들이 큰 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명분이 가지 않냐. 그게 이제 여당의 가장 큰 무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긴장도 많이 되고 이게 이제 여파가 상당히 세다. 네. 이렇게 판단을. 판단이 되죠. 일단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거는 윤심도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일단 내려놓으면 그 뒤에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등도 같이 그 뜻에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모르긴 하는 건데 일단 요거는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정말 그대로 한 명이 하면 다 따라가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온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 어제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전엔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죠. 오늘은 누굴 만나느냐?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러 또 대구에 갑니다. 네.
오늘 홍 시장을 만나서 두 사람 사이의 케미가 어떨 것이냐. 홍 시장 쉬운 사람 아니거든요. 네. 홍 시장과 인류한 위원장의 케미가 어떨지 그간의 상대방에 대해서 했었던 얘기 저희가 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을 활기차게 하는 거죠. 나는 당을 활기차게 하면서 우리 당이 그만큼 주목받아 본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의미죠. 그걸 활기차게 당이 돌아가는 거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서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인격을 좀 내려갈 줄 알고 숙일 줄 알고 그리고 누가 비판하면 재밌어. 홍준표 우리 시장은 너무 재밌어. 재밌어. 어제는 또 홍준표 시장 귀엽다 이런 표현 쓰셨던데. 아, 그 어른 보고 귀엽단 말 쓰면 안 돼요. 네. 근데 재밌어요. 귀여워요. 근데 네. 지금 두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이 얘기 평가를 좀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소영주 의원님, 오늘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떤 분위기로 할까요?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굉장히 위트가 좀 있는 편이고요. 좀 지나치게 만나요. 그다음에 인류한 위원장 자체도 좀 위트가 있으신 분이니까 대화 자체의 모양새는 굉장히 뭐 그렇게 막 경직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벼르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어떤 자존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설적인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사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과하지옥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하랑이 밑을 기어 들어가는 그런 서력을 참고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 마음대로 나를 사면하네 만회하냐. 네. 나는 이 부분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뇨한 위원장한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김기현 지금 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또 골이 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제 삼선 중진 이상들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특히 이제 친윤계에 대한 험지 출마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사심도 담겨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최근에 보면 홍준표 시장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그런 출마에 대한 거에 대한 구분들을 뭐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던데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도 참 애매할 거예요. 본인도 그 그룹에 속하거든요. 중진 이상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을 쓰신 걸로 아는데 네. 아마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본인의 첫 번째 자존심 세우는 얘기.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김기현 대표와 친윤 그룹을 몰아내라. 라는 말을 좀 애둘러서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현 위원장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것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가장 핵심에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잡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큰 숙제고요. 그걸 잠시 숨고르기 하면서 주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만났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과 뭐 그다음에 이현 위원장 부분의 만남이 뭐 불꽃 설전 이런 거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얘기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지만 과하지옥이라고 썼었던 그 부분 이른바 사면 대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뼈 있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